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전기력과 전기장에 대한 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현상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문제 조건에 맞는 현상을 머릿속으로 먼저 상상을 한번 해보고, 다시 말해서 사고 실험을 통해서 한번 모델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 모델을 어떻게 어떤 원리와 방법을 적용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구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먼저 한번 해봐요. 구상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전하나 5.00 나노 쿨롱이 전전하가 거리 2.5m 지점에 떨어진 지점에 만드는 전기당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법칙은 뭘까요? 원리는 전기당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기당에 대한 정의 또는 전기당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문제를 머릿속으로 먼저 사고 실험을 해서 여러분들의 현상으로서 먼저 구현을 해야 돼요. 구현해봤어요? 그럼 이건 이 얘기겠죠? 여기는 만약에 여기는 노란 색깔 공이 만약에 전전하라고 한다면 이건 거예요. 이 전전하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전하량이 5 나노 쿨롱이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노라고 하는 값 자체는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9승인 거죠.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인 전전하가 있대요. 그런데 전기당은 어디서 구하라고 했냐면 약 한 2.5m 떨어진 지점, 그러니까 여기에 전전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2.5m면 저 정도 되겠네요. 이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우리가 이 점에서 전기당을 계산을 해라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전기당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현상을 이해를 했고, 그리고 전기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를 잠깐 열고 여러분들한테 전기당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죠. 자,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전기당을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전기당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기당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기당의 정의 거예요. 그 정의 자체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당은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크기로만 쓸게요. 실제 전기당은 벡터예요. 전기당은 어떤 걸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쿨롱의 힘이라고 하는 이 쿨롱 포스를 여러분들이 시험 전화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기당을 계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전기당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우스 법칙을 써서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가우스 법칙을 써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가우스라고 이렇게 쓸게요. 가우스 법칙을 써서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가우스 법칙은 특징이 그거예요. 특징이 등호를 중심으로 여기가 안쪽과 바깥쪽이 같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조를 보게 되면 이건 거잖아요. 여기에 전전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은 양의 전하를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틀림없이 주변 공간으로 이렇게 전기당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바로 이런 식 구조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우스면을 잡아야 되는데, 가우스 법칙이니까 가우스면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어떤 걸 포함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안쪽에 전하를 포함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우스면이라고 해요.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 가우스면이 여기에요. 가우스면을 뚫고 나오는 여기 전기당을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칙 자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가우스면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전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가 있는데 안쪽에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인을 붙일게요. 그리고 바깥 공간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전하가 이렇게 있는 거고 바깥 공간에는 전기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기당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고, 이 전기당은 어디를 뚫고 나오고 있어요? 임의의 면적, A라고 할게요. 면적을 뚫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면적을 이렇게 곱해줘서 플럭스 개념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는 여기가 일렉트릭 플럭스라고 하는 플럭스 개념인 거예요. 전기 손속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뭐로 나눠주면 돼요? 입실을 제로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기호 처리해서 간단하게 쓰면은 플럭스를 우리가 전기당의 손속이에요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전기당의 손속은 안쪽에 있는 전하가 만들었어요 쓰면 되는 거고, 유전율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유전율로 나눠주면 돼요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당을 계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문제 조건에서는 여기 1번식 그리고 2번식 어떤 걸 적용을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어떤 걸 적용을 하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쪽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문제 조건이 여기에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쪽에 있는 이 방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쿨롱의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시험전화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시험전화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험전화라고 하는 자체는 원천전화가 만드는 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갖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 F라고 하는 식수에서 여기를 다 풀어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 쿨롱의 펄스가 이렇게 있을 테고 이쪽은 Q1, Q2로 원래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시험전화를 넣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여기 Q0라고 하는 이쪽이 시험전화예요. 시험전화로 여기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Q0로 나눠줘야 되는데 만약에 시험전화 이름을 이쪽에다가 또 하나 그 장이 있는지를 보려고 넣은 전화가 시험전화인데 시험전화가 만약에 Q1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Q1으로 바꿔서 주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결국에는 말이 복잡해졌는데 어떤 걸 포함을 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식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 K라고 하는 쿨롱 상수가 이렇게 남게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를 할 테고 그리고 Q2로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이 구조는 이건 거예요. 여기 제가 설명한 구조는 여기에 이렇게 Q2라고 하는 원천 전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험 전화를 넣은 거예요. 시험 전화라고만 이렇게 쓸게요. 시험 전화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 전화를 Q1이라고 한 이런 식 시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 자체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이쪽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 전화를 없애주고 나고 여기 Q2를 이게 원천 전화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Q로 이렇게 바꿔서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식 자체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K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쿨롱 상수니까 8.99가 이렇게 들어갈 테고 그리고 10의 몇 승이에요? 10의 9승인 거죠? 10의 9승이 들어갈 테고 여기는 뉴턴이 들어가고 그리고 미터 제곱이에요. 미터 제곱을 여기 쿨롱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압이에요. 그리고 거리는 얼마라고 했어요? 문제 조건에서 거리는 2.5m 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2.5 그리고 메타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2.5m에 이렇게 제곱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물론 여기가 세 자리로 써 있으니까 여기를 2.50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들 저 단위를 맞추고 싶으면은 2.05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 내에서 여기를 이쪽을 바로 요거처럼 썼으니까 아까 문제 조건에 있던 것처럼 여기다 0을 붙여주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도 0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이런 식 조건 내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여기는 Q값은 얼마예요? 5하고 나노 쿨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나누는 9승이에요. 9승 쿨롱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값 자체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은 이게 7.192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9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은 7.20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루 여기에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장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얼마 값이 나오는 거냐면 7.20 그리고 단위가 뭘까요? 단위 여기서 나머지 거 다 약분되고 나서 보면은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뉴턴 퍼 쿨롱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전기장에 대한 개념 이만큼 쓴 전기장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그리고 식 자체를 적용을 시킬 때 여기에서 시험 전화 쪽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여기는 예예요. 이런 예를 들었을 때 우리는 만약에 시험 전화를 지금 같은 구조에서 Q1을 시험 전화라고 하고 Q2를 원천 전화라고 한다면 여기를 원천 전화라고 할게요. 원천 전화
전하라고 이렇게 한다면 시험 전화 쪽을 없애야 원천 전화가 만드는 실제는 Q2인 거죠. 그렇죠? 원천 전화가 여기 2자를 새로 써줄게요. Q2가 원천 전화인 거예요. Q2가 만드는 전기당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기는 뭐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쭉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제가 여기를 정리한 개념을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이제 한번 계산을 보고 스스로 정리들을 한번 해봐요. 자, 이쪽 계산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들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전기당의 단위는 뉴튼 퍼 쿨롱도 있지만 또 하나 단위가 있어요. 어떤 단위가 있을까요? 그렇죠? 볼트 퍼 메타도 있어요. 전기당의 단위 뉴튼 퍼 쿨롱도 있지만 볼트 퍼 메타도 있어요. 이 식은 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전위 사이의 관계를 알면 돼요. 전위라고 하는 자체가 크기를만 쓰면은 전기당에다가 거리를 곱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당 개념으로 쓰게 되면은 전위를 거리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위의 단위는 볼트일 거예요. 그리고 거리는 미터니까 볼트 퍼 미터도 전기당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겸사겸사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